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릭터 작성 프롬프트는 카메라의 구도, 컨셉, 캐릭터 묘사, 캐릭터 행동 묘사, 배경 묘사, 설정 순서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완전 초보 영상은 질문사항을 댓글로 받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시작은 캐릭터 중심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짜는 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프롬프트를 카메라의 구도, 장면의 컨셉, 캐릭터, 행동, 배경 설정 순으로 작성을 합니다.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장면을 묘사하는 프롬프트가 인물의 뒤로 가면 인물을 묘사하는 등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있고, 원하는 이미지를 뽑는 것에 캐릭터보다 구도와 컨셉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의 설명대로 작성을 합니다. 영상은 미드저니에서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는 분들도 사전처럼 필요한 부분만 집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로 구도별 타임라인도 만들어 둘게요. 시작은 프론트 뷰입니다. 프론트 뷰는 사실 굳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설정이고요. 심사임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건 이름과 시드가 캐릭터를 일관적으로 뽑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관련 설명은 나중에 캐릭터 관련 설명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이드 뷰입니다. 옆모습이죠.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백샷입니다. 뒷모습이네요. 버스트 샷입니다. 인물의 가슴 부분부터 머리 부분까지를 보여줍니다. 한 명의 대상에게 사용하고 인물의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당합니다. 웨스트 샷입니다. 허리 부분부터 머리 부분까지 상반신을 촬영한 구도입니다. 상반신의 움직임을 촬영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며 바스 샷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도입니다. 인터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샷입니다. 인물의 무릎 부분부터 머리 부분까지를 보여줍니다. 다리가 잘리는 관계로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몸체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무릎의 약간 위로 촬영합니다. 풀 바디샷입니다. 말 그대로 전신을 보여주죠. 전신을 잘 보여주려면 비율을 길게 뽑는 편이 좋아서 비율은 9대 16으로 했습니다. 클로즈업입니다. 인물의 와이셔츠 깃부터 머리 부분까지의 얼굴 전체를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분위기나 인물의 표정을 잘 나타내줍니다. 빅 클로즈업 샷입니다. 인물의 두 눈과 입만 화면 가득히 크게 잡는 샷입니다. 인물의 머리 상단부와 턱은 배제시키고 촬영합니다. 인물의 표정과 감정 표현을 더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며 드라마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클로즈업이 아니라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입력했을 때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입니다. 인물의 두 눈만 크게 잡아 보여줍니다. 슬피 울고 있거나 공포에 질린 눈을 강조하며 인물의 극단적인 감정을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특정 부위를 잡는 샷으로 드라마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아이 레벨 샷입니다. 눈의 위치에서 진행되는 샷을 말합니다. 즉, 모델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장면으로 일반적인 시점입니다.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기분을 주고 시청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뉴스 앵커 장면도 아이레벨 샷에 해당합니다. 오버헤드 뷰입니다. 부감 혹은 하이 앵글이라고 불리는 이 앵글은 카메라가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촬영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효과로는 외롭고 고독한 효과를 줍니다. 이 외롭고 고독한 효과는 인물을 다양한 다수의 인물, 오브젝트 등으로 고립시켰을 경우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어떠한 군인들의 행군 장면이나 아니면 전쟁 장면을 부감으로 촬영했을 시엔 이와는 다른 강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우 앵글입니다. 낮은 곳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피사체를 보여줍니다. 웅장한 건물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원근감을 최대화시켜서 권위적 대상, 위험, 존경심, 위대함 등의 힘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며 주위 환경을 왜소하게끔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앵글보다 집중도를 많이 높입니다. 탑뷰입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죠. 탑뷰는 주로 인물이 누워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의도하는 장면이 잘 나옵니다. 오블리큐 앵글샷입니다. 구도를 기울여서 보여주는 샷인데요. 이를 통해서 초조함이나 긴장감, 불안함 등의 왜곡된 감정의 묘사를 표현해냅니다. 비정상적인 심리 묘사나 왜곡된 상황에 주로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드저니에서는 주로 인물의 기우뚱한 자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면 좋습니다. 와이드 샷입니다.
도입부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하는 설정샷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프레임 안에 전체 풍경과 피사체가 들어오게 되므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포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샷은 드넓은 자연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 주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상적입니다. 롱앤와이드 샷입니다. 보다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며 대체적으로 모든 주체들이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물과 배경이 등장하지만 인물이 배경에 비해서 작게 표현됩니다. 관객들에게 이 일이 어디에서 발생할 것인지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유지시킵니다. 익스트림 롱샷입니다.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보여주는 구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자연이나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는 프롬프트를 3배로 했습니다. 트래킹샷입니다. 카메라가 피사체의 움직임과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따라가며 보여주는 기법으로 피사체는 선명하게 고정된 상태로 보여지고 배경은 흐르는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패닝샷과 유사합니다. 피사체의 속도감이 강조됩니다. 패닝샷입니다. 카메라가 패닝하면서 피사체를 포착하는 테크닉인데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여 피사체를 담아내는 촬영 기법입니다. 광활한 배경을 묘사하거나 가로로 긴 공간에서 또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시간의 경과나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장면 전환 기법으로 많이 쓰고 있답니다. 에어리얼 샷입니다. 혹은 버드즈 아이 뷰라고 하는데요. 항공사진입니다.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구도 프롬프트를 2배 했을 때 이미지고 이건 3배 했을 때 이미지입니다. 3배부터는 인물 프롬프트가 무시당하기 시작하네요. PCI 뷰입니다. 촬영각이 180도 이상이며 초점거리가 극도로 짧고 사물을 둥글게 왜곡하는 효과를 가진 어안 렌즈입니다. 신기한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더치 앵글 샷입니다. 카메라를 기울여 화면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지게 연출하거나 지진과 같은 재난, 폭동이나 화재, 조난 등의 혼란함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산 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에서 그 경사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눈속임 의도로도 사용합니다. 더치 앵글은 로우 앵글로 촬영할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리니얼 퍼스펙티브입니다. 말 그대로 선 원근법으로 보여줍니다.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말 그대로 대기 원근법을 보여줍니다. 가까운 곳은 선명하게, 먼 곳은 흐릿하게 나옵니다. 호라이즌 라인 뷰입니다. 수평적으로 보여줍니다. 스프릿 토닝입니다. 조도를 조절해서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을 보여주네요. 리버스 앵글입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샷의 반대편도 보여줍니다. 리포토그래피입니다. 오래된 사진이나 흑백 사진 등을 재보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미드저니에서는 일관된 이미지 뽑기에 도움이 됩니다. 투샷입니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3커터 뷰입니다. 한 인물을 3등분합니다. 3샷과는 다릅니다. 그룹샷입니다. 미드저니에서는 따로 인물 수를 지정하지 않는 한 4명 이상이 나옵니다. 포트레이트입니다. 이건 그냥 쓰진 않고 프롬프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초점이 인물에서 자꾸 벗어날 때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ID 포토입니다. 증명사진인데요. 이건 보통 표정을 입히거나 음성 립싱크를 시킬 때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셀피는 셀카, POV입니다. 포인트 오브 뷰, 1인칭 시점을 보여주는 구도인데 강렬한 인상의 이미지가 나오지만 의도하는 형태를 연출하기가 좀 어렵네요.